안녕하세요. 멋스러운 우리들의 무단횡단 작가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또 색다른 여행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으시고 조금 이렇게 방학 때문에 지친 우리 어머님들 잠깐의 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남은 방학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더운 여름 수고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맘 어머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저는 이제 책은 많이 익숙해지셨죠? 책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 작가고요. 이 책은 제가 남편 그리고 저희 두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인 두 남자아이와 함께 작년에 1년 전에 유럽 여행을 떠났었고 돌아와서 엮은 여행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 초등맘 어머님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되게 즐겁게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녹화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즐거운 에너지, 좋은 에너지들이 우리 보시는 어머님들께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막 즐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맞아, 저렇기도 하지 라고 조금 공감해 주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였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많이 이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챕터 중에서는 10번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여행자의 나이인데요. 여행자의 나이 청춘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 붙였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청춘, 아직 청춘이네 막 이런 청춘이라는 단어를 정말 쉽게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엄마들 아기 낳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 키우다 보면요, 어느새 이렇게 딱 거울 보면 뭐 되게 많이 늙어 있잖아요. 주름 되게 많이 생겨 있고 얼굴 되게 칙칙해져 있고 또 이렇게 좀 살이 좀 늘어져 있고 살이 쪄 있고 머릿결도 푸석해져 있고 피부도 막 팍 상해 있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고 20대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 모습이 아기를 좀 낳고 키우다 보면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잘 안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날마다 나이를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만나면 하는 말 있잖아요. 나도 결혼 전에 사사 입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확인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사실 이제 아기를 낳고 막 이제 막 뱃살이 늘고 뭐 옆구리살이 늘고 나이살이 붙고 막 이런 현실들이 되게 좀 짜증나고 원망스러운데 어디다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나도 그래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예쁜 아가씨들 지나가면 너무 부럽게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맞아, 저 때 참 좋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초등학생을 키우는 우리 엄마들도 인생 전체로 보면 아직 절반도 살지 않은 그 정도의 나이고, 또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초등 엄마들을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그때가 되게 좋은 때야, 혹은 진짜 저 때 좋았는데 막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청춘이 지금 되게 그리워요.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 좀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속상해진단 말이죠. 그쵸? 그런 감정들을 여행에서도 느꼈어요. 그 먼 땅까지 가가지고요, 참 아가씨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청년들 보고 하니까 너무 예쁘고 부럽고 또 옛날 생각도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한 가지 챕터로 엮어봤는데요. 이제 그게 여행자의 나이, 청춘이라는 곳이었어요. 또 너무 그렇죠. 뭐 제가 나름대로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SBS 라디오에 김창완 아저씨가 있는데요. 그 아저씨가 방송에서 바로 이제 이 책을 제 책을 읽어주신 적이 있는데,
작가님한테, 라디오 작가님한테 책을 읽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읽게 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때 김창완 아저씨 그 목소리로 읽으셨던 그 부분을요, 오늘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물론 그분처럼 그렇게 막 달달하고 멋진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있는 거고요. 108쪽이고요. 읽을게요. 인터라켄 동역. 티켓을 사기 위한 번호표를 들고 1시간째 기다리다 지쳐갈 때쯤이었다. 그들의 대화에 마음이 설레어 걸음을 멈추었다. 바쁠 일도 재미있는 일도 마땅히 없던 시간에 이런 고마운 일이.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 1회가 시작됐다. 서로에 대해 궁금해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탁구를 치듯 하나씩 질문을 주고받는 20대 초반의 풋풋한 청춘들.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지 라는 짧은 해상과 이젠 저럴 일이 없구나 긴 아쉬움. 바로 옆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귀가 잘 들리기는 할까 궁금해지는 나의 세 남자들. 그들의 젊음과 청춘과 호기심과 반짝이는 눈이 예쁘고 부러웠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른다더니 내가 그리 이쁘고 반짝이던 시절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반짝거리며 사는 줄만 알았다. 다들 그렇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호기심 넘치고 기대 가득하며 사는 줄 알았다. 삶이란 늘 그리 흥미진진한 줄 알았다. 어쩌다 받는 남자들의 시선이 당연한 줄 알았다. 난 언제까지 그렇게 설레며 살아가게 될 줄 알았다. 그 시절을 지나 여유와 편안함과 지루함과 평범한 일상을 꾸리며 살다 보니 한때지만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음에 감사하게 된다. 돌이켜볼 예쁘고 추억 가득한 청춘이 있었던 게 기분 좋아진다. 그때의 인연들이 지금은 모두 흩어지고 흐려져 그저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 그걸 가진 내가 부자다.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던가 정신연령이 진짜 나이라던가 하는 말들보다 나에게도 저들 같은 청춘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오지 않는 반짝이는 청춘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내 재산이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책을 많이 읽었죠. 108쪽부터 109쪽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 읽어봤는데 인터라켄 동역에서 저도 티켓을 사서 이제 알프스에 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었는데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서로 둘둘씩 올래왔던 일행들인데 둘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대화를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사이구나. 이 이제 둘둘이 어떻게 연결된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한테 관심이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웃음을 머금으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씩 묻는 거예요. 전공이 뭐예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몇 학번이세요?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서 호감을 가진 여행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대화가 사실 이제 뭐 한국말, 많은 외국어들 사이에서 한국말이라서 잘 들리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 그들의 대화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쪽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가 궁금한 걸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 그쪽에 계속 그쪽에 가서 이렇게 귀를 막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참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넷의 대화가 너무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예쁘고 풋풋한 거예요. 실제 그들이 되게 서로한테 막 첫눈에 반했다거나 혹은 서로한테 원래 애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서 온 여행객, 유럽 여행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뭔가 막 미래에 대한 그런 무거운 얘기들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 알프스를 오르고 내릴 때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행지에서는 이렇게 미혼 남녀들끼리는 이렇게 같이 여행을, 그날 하루 일정을 동행을 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숙소,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사람들끼리 내일 어디 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꼭 그 사람을 막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랑 막 어떻게든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혼자 다니기 심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둘이 다니는 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면 새로운 일행과 일정이 맞는 새로운 일행과 이렇게 또 하루 정도는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 둘들이 아, 그럼 오늘 뭐 알프스 같이 갔다 와서 저녁 먹고 그럴까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이렇게 네 명의 표정이 너무 밝고 또 되게 설레어 보였어요. 이렇게 막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가 아니고요. 일단 여행이 주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있고 또 여행을 뭐 어떤 경로로 오게 됐건 간에 어쨌든 그곳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고 계획도 했을 거고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유럽 여행을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한국에서 온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혹시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침 애인이 없던 차에 거기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좀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그들한테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다 막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고 제가 아들 둘이 거기 같이 있다는 것도 잊었어요. 애들이 이제 전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날 이렇게 벤치 같은 의자에다가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앉혀놨더니 둘 다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자게 두고 저는 이제 계속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넷이 떠났는데도 저는 계속 설레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아, 맞아, 나도 저 때 되게 풋풋했는데. 아, 맞아, 나도 저 때는 뭔가 되게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좀 더 관심이 있었고 좀 더 호감이 있었고 또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났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여행이 저에게 유럽이 처음은 아니었었던 게 대학을 졸업하고 여동생이랑 둘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배낭여행을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배낭여행가 없는 돈을 모아서 간 거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가난하게 다녔거든요. 이번 여행도 제가 나름 아낀다고 아꼈지만 이거는 뭐 아낀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굉장히 사치스러운 여행이었고 그때는 여동생이랑 정말 진정한 캐리어 아니고 진정한 배낭을 메고 막 무슨 전사 같은 옷을 입고 막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사 먹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강행군을 했었던 그런 여행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저렴한 숙소에 묵을 수밖에 없었어요. 막 검색을 해서 나오는 가장 저렴한 유스호스텔 같은 곳, 이렇게 도미토리라고 하죠. 침대가 막 방 하나에 침대가 열 몇 개씩 들어있는 또 때로는 막 남녀가 섞여서 막 자는 그런 도미토리 저렴하면 무조건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묵기도 하고 했는데 가만 제가 잊고 지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도시에선가 되게 마음에 드는 한국 남자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또 왜 이렇게 또 멋있는데 똑똑해.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26살이었는데요. 그 오빠가 26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남는 시간 동안 유럽 여행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오빠한테 저랑 제 여동생이랑 동시에 이제 둘 다 반했죠. 그랬는데 그 오빠는 물론 저희 둘 아무한테도 관심은 없었고요. 그냥 이제 뭐 저희의 관심은 잠깐 하루 정도의 설렘으로 끝났고 그냥 저희는 자연스럽게 다음 일정을 향해서 이렇게 헤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런 뭔가 결과물도 없고 뭐 진한 로맨스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 숙소에서 그 오빠를 봤을 때 약간 그런 설레임 있잖아요. 아, 멋지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볼 때 막 쉽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막 격이 없이 나누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일단 자기소개는 기본에다가 뭔가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뭐 같은 과라던가 같은 직장이라던가 같은 교회, 같은 뭐 동호회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만 만나는데 일단 유럽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유럽 여행을 왔다는 자체가 이미 이제 공통점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여행지의 정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거든요. 다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내가 내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곳을 숙소에 있는 다른 한국인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많이 시작을 하는데, 뭐 내일 가고 싶은 어떤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갈까 말까 고민이 돼요. 아, 꼭 가야 되나? 그럴 때 이제 그 숙소에서 만난 한국인 그 여행객한테, 배낭 여행객한테, 혹시 그 성당 가보셨어요? 멋있어요? 가기 쉬워요? 버스는 자주 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도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친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재미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다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막 되게 재미있다거나 그게 막 못 잊을 추억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진 나이가 됐잖아요. 숙소에 묵을 때는 항상 4인실, 그죠? 그리고 뭐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항상 가족과 함께, 좋든 싫든 항상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항상 남편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쉽게 할 그런 기회는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요.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보를 얻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모두가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걸 정보로 삼아서 다음 루트를 짜고 했었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가 되게 유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정보들이 다 이렇게 손 안에 스마트폰에 들어있다 보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묻거나 알려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성의 그런 호기심 이라기보다는 여행을, 그 도시를 함께 여행하고 있는 다른 여행객들과의 그런 만남의 기회도 조금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한 달을 여행하고 새롭게 알게 되고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그때 알게 돼서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알게 됐던 분들이랑 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15년 전인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서로 결혼식을 찾아가고, 또 뭐 서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이런 사이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스치는 인연이지만 또 어째 보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서로 취향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 또 기회들, 인연들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다시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턱턱 만나기는 좀 어렵겠다. 쉽게 사귀고 쉽게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기회는 좀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는, 어찌됐건 내가 다시 추억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장소, 내가 맞아, 나도 그때 여기 이 성당 앞에서, 이 박물관 앞에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나 되게 예뻤어. 그리고 나 되게 반짝반짝 했었어. 내 청춘이 여기에 추억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어쨌든 나한테 있었다는 거, 나한테 지금도 있다는 거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면서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훗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파리의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내 사진이 아니라 그냥 파리의 에펠탑 사진을 본다면, 처음 여행 갔을 때 동생이랑 막 배낭을 메고 갔던 그 에펠탑의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에펠탑의 모습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탁 떠오르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이 주는 참 많은 유익이 있지만, 이런 또 새로운, 또 이런 좀 색다른 그런 추억, 소중한 재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특별한 곳에 가야지만 그곳에서 이제 좀 그곳이 기억이 남고, 또 그것을 기념할 만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제 어느 곳이든 내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곳, 내가 이곳을 내 추억으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디든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가는 어떤 곳이 이제 내가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돌아봤을 때, 맞아, 나 그때 정말 즐거웠어. 그곳에서 나는 정말 아름다웠어. 그곳에서 나는 정말 행복했지 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특별한 장소, 소중한 장소가 우리 어머님들 모두 마음속에 한 군데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